2025년 어느 봄날 서울의 한 고서점에서 특별한 책 한 권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인도 청년 예언가 아난드의 예언을 번역한 책이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다시 열린 문, 한반도. 처음엔 그저 예언서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책 속에 담긴 한 줄의 문장이 사람들의 눈을 멈추게 했다. 달이 붉게 물드는 밤, 산과 바다가 연결될 것이다. 많은 독자들은 이 문장이 단지 시적인 표현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몇 정치 분석가와 종교인들은 이 구절에서 남과 북의 평화적 연결을 암시하는 은밀한 메시지를 감지했다. 북한 내부의 정적 변화. 그해 여름, 북한은 이례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한국 정부는 즉각 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다. 비슷한 시기, 북한 내의 젊은 정치인 한 명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개방과 개혁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외부 세계에서는 그를 북한의 개혁파 신성이라 불렀다. 남한 내부에 변화하는 여론. 남한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통일에 회의적이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통일 관련 영상과 토론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유튜브, 트위터, 팟캐스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급상승했다. 한 종교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하늘이 움직이면 민심도 함께 움직인다. 지금은 그때다. 하늘의 이상한 징조. 9월, 한반도 전역에서 붉은색 달이 관측되었다. 기상청은 이를 단순한 천문 현상으로 해석했지만 많은 이들은 아난드의 예언과 연결지었다. 뉴스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도했다. 한반도 전역에서 동시에 나타난 붉은 달.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이후 통일부는 남북 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다. 변화의 시작. 그 모든 징조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군대도 정치권도 아닌 하늘과 민심의 흐름이 만든 새로운 변화였다. 아난드의 또 다른 예언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두 개의 심장은 하나의 영혼으로 다시 뛴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시가 아니었다. 두 개의 심장, 하나의 숨결로. 붉은 달이 뜬 그날 이후 서울과 평양의 고위층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간의 비공식 통신 채널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남북 정상이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위스, 루체른, 중립국의 밤. 2025년 10월, 스위스 루체른의 작은 별장. 창밖에는 차가운 안개가 내려앉았고 방 안에는 단 2명의 인물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급부상 중인 실세 인물이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는 이미 북한 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5분을 넘기자 먼저 입을 연 것은 남측 대통령이었다. 당신은 진심입니까? 북측 인물은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화의 본질, 체제인가, 생존인가. 그들의 대화는 날이 새도록 이어졌다. 북측 인물은 핵 폐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고 남측 대통령은 경제 지원과 정치적 인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우리는 두 개의 나라지만 하나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말로만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당신들이 우리를 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핵을 손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북측 인물. 이 만남은 결국 공식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확실한 신호를 감지했다. 이제 대화는 가능하다는 것, 진심이 오갔다는 것,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가 단지 선언이 아닌 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대통령의 변화. 귀국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그는 비밀회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언행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국회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평화라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믿음과 용기로 말입니다. 그 말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그 순간부터 국민의 관심은 다시 한번 통일로 향하기 시작했다. 평양의 침묵 속 메시지. 한편 북한의 국영방송은 뜻밖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제목은 우리의 뿌리, 남녘의 피. 놀랍게도 이 다큐멘터리는 한민족의 공통된 역사를 강조하며 전쟁보다는 화합의 필요성을 조용히 전달하고 있었다. 정치적 선전이 아닌 감성적 접근. 북한 내의 몇몇 간부들도 이 다큐를 본 후 달라지고 있다는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전해졌다. 국제사회의 반응. 이러한 남북의 조용한 변화는 곧 국제사회의 귀를 자극했다. 미국, 중국, 일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미국은 남한의 외교적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북한의 개방 움직임에 신중한 환영을 표했다. 일본은 다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동북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포괄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평화 제스처가 아니다. 남과 북 모두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라는 단어를 준비하고 있다. 아난드의 또 다른 예언. 이 시점에서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예언자 아난드의 두 번째 구절이었다. 하나된 산맥 위로 바람이 불면 숨겨진 문이 열린다. 일부 사람들은 이 말을 백두산과 한라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어떤 이는 남북의 미래 회담 장소에 대한 힌트라고 주장했다. 신비로운 해석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유튜브, 뉴스, SNS에서는 다음 징조는 무엇인가에 대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그리고 다시 침묵. 그 이후 공식적으로는 어떤 발표도 없었다. 그러나 국민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분명히 시작되었다는 것. 지도자들의 마음도 국민들의 시선도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한밤중 대통령의 비공식 자문그룹은 다음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누군가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면 그건 우리가 되어야 한다. 침묵을 깬 작은 목소리. 2025년 11월의 어느 날 서울의 한 방송국에 특별한 제보 영상이 도착했다. 화면 속에는 한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북한의 다큐멘터리를 틀고 있었다. 배경에는 남북 공동의 역사, 분단의 아픔, 그리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다. 영상 마지막에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먼저 움직일 때입니다. 정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화는 민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남성은 이정우, 가명, 38세의 역사교사였다. 그의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민간 통일운동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SNS에는 우리가 먼저라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작은 불꽃이 번지다. 이정우의 제안은 단순했다. 북한과의 갈등을 넘어 공통된 문화와 언어, 전통을 다시 발견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남북 동시 문화의 날을 제안했고 여러 시민단체가 동참했다. 11월 22일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등에서 동시에 남북 민요와 음식, 예술을 공유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심지어 평양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이 소식을 접하고 통일 민요를 조용히 부른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정치가 할 수 없는 일을 시민들이 해내고 있다. NHK 인터뷰 중 학생들의 움직임. 놀랍게도 가장 빠르게 반응한 것은 10대와 20대 청년층이었다. 이정우가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에서는 남북 공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영상교류 수업이 시작되었다. 북한 출신 탈북 청소년들과 남한 학생들이 함께 만든 영상은 유튜브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 영상에서 한 탈북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모른 채 살아왔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고요. 저도 한반도의 딸이에요.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고 그녀의 고백은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1위로 떠올랐다. 제목은 탈북민 보호 강화와
남북 청소년 문화교류 확대를 요청합니다. 변화를 눈치챈 정부는 당혹스러우면서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통일부는 비공식 TF팀을 구성하여 민간 통일운동을 분석했고, 청와대 비서진은 남북 민간 교류의 제도화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본 없이 국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따라가야 할 흐름입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국민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는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등장한 아난드의 예언. 이 시기 예언자 아난드의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민족의 마음이 동시에 진동할 때 하늘은 문을 열 준비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대가 가장 강력한 다리를 놓는다. 이 말은 수많은 한국 유튜브 채널과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아난드 예언 통일이라는 단어가 올라왔다.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이 말을 두고 남북 화합의 징조라고 해석했고, 학계에서는 집단적 감정의 통일 에너지 이론까지 제시되었다. 조용한 움직임. 북한 내부. 놀랍게도 북한에서도 변화의 징조가 감지되었다. 중국을 통해 유입된 유튜브 영상과 SNS의 일부 콘텐츠가 북한의 젊은 층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평양의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남쪽과의 감성적 동질성을 언급하는 글들이 암암리에 공유되었다. 물론 이는 철저히 비공식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남쪽의 시민들과 정부는 변화는 상호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형 프로젝트의 시작. 이정우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는 드디어 남북 공동 예술 프로젝트를 공식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남한의 작곡가, 탈북 음악가, 북한 전통 악기를 배우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메인 테마는 다음과 같았다. 이이지, 두 개의 심장, 하나의 노래, 남북이 함께 만든 최초의 공동 작곡, 국민이 먼저 만든 다리. 2016년 1월, 남북 접경 지역인 파주에서 특별한 다리가 설치되었다. 이 다리는 실제로 국경을 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남북 시민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름은 연결의 길, 길목 프로젝트. 개막식에서는 이정우와 탈북 학생이 함께 연설을 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로 답했다. 그 소리는 멀리 북녘 하늘로도 퍼져나가는 듯했다. 첫 공식 제안, 그리고 침묵 속의 응답. 2016년 2월, 남한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통일에 대한 담론은 더 이상 낡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쟁으로만 다뤄지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생활 속 이야기가 되었고,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움직임이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드디어 한 가지 결정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바로 남북 공동 프로젝트 제안서를 북측에 정식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였다. 비공식 접촉의 시작. 통일부는 수개월 전부터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측과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제중사업가, 몽골을 통한 외교 라인, 그리고 국제 NGO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시기였다. 2016년 2월 12일 밤, 통일부 내부 회의에서 한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북한 측 연락원이 최근 남한 내 시민 주도의 움직임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지만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마침내 2026 남북문화 예술협력 제안서 초안이 완성되었고, 청와대는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반응은 기다림. 이 움직임은 언론에 의해 조심스럽게 보도되었고, 대부분의 국민은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긴장감을 품었다. 서울 시민 김지연 29은 이렇게 말했다. 통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대화는 시작되어야 해요. 우리도 변했듯 그들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북측의 응답. 의외의 장소에서 2월 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단이 회의 도중 이렇게 발언한 것이다. 문화와 예술은 갈등을 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반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발언은 공식적으로 남한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제안서에 대한 간접 수락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국내 언론은 이를 두고 북측의 묵시적 수용, 조용한 응답이라고 분석했고 정부는 이를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정우의 연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운동의 상징이 된 이정우는 즉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은 국민이고 이제 열릴 차례입니다. 그의 발언은 SNS를 통해 수백만 번 공유되었고 통일의 문 앞에 서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휩쓸었다. 청년들의 행동.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남북 청년 온라인 컨퍼런스를 자체적으로 기획하였다. GOM,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탈북 청년, 북한 문화연구자, 남한 대학생들이 직접 토론과 교류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도연 22은 말했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문화계의 결합, K-POP 업계에서도 이 흐름을 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유명 아이돌 그룹 리더는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 중 이렇게 말했다. 음악은 장벽을 없애죠. 언젠가 우리가 평양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은 수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고 남북 음악 교류에 대한 열망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자리 잡았다. 북측의 공식 반응. 2026년 3월 초 마침내 북한 조선중앙TV가 짧은 논평을 내보냈다. 남측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민족적 관심을 무시할 수 없다. 예술과 전통은 공통의 근본을 가졌기에 상호 이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사실상 남측의 제안서에 대한 관심 표명이었고 국제사회는 이 발언을 평화 교류의 신호탄으로 간주했다. 유엔의 개입과 보장. 같은 시기 유엔 문화기구 유네스코는 남북 간 문화 교류에 대한 중립적 지원과 보안 보장을 공식 제안하였다. 그들은 제3국에서의 남북 공동문화재 개최를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소로는 스위스 루체른,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일본 오사카가 검토되었다. 문 앞에 선 한반도. 2026년 3월 말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남북 공동 예술 프로젝트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정우를 포함한 시민대표, 문화계 인사, 청년 대표들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국민은 이제 묻고 있었다. 이 문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늘은 아직 침묵하고 있었지만 땅 위의 사람들은 이미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예고된 미래, 그리고 감춰진 메시지. 2026년 4월 초,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서울의 거리에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 전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기대가 조용히 퍼져가고 있었다. 남과 북, 서로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주시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변화의 징조가 포착되었다. 바로 인도의 10대 천재 예언가 아난드가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2026년 봄 한반도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온다고 발언한 것이었다. 인도의 예언자, 다시 한반도를 언급하다. 아난드는 이미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을 정확히 예측한 인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이번 발언도 금세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말했다. 한국은 조만간 지도자와 국민의 뜻이 하나 되어 움직일 것이다. 하늘은 그 움직임에 긍정의 신호를 보낼 것이며 분단은 균열을 보일 것이다. 이 발언은 한국 내에서도 빠르게 화제가 되었다. 한 방송국에서는 아난드의 발언을 긴급 특집으로 편성하고 해석 전문가를 초청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예언의 실현, 기이한 자연현상. 아난드의 발언 이후 며칠 만에 한반도 전역에서 이상 기후가 관측되기 시작했다. 서울 상공의 낮에도
희미한 오로라처럼 보이는 빛이 포착되었고 강원도에서는 4월임에도 폭설이 내렸다.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죠. 일부 시민들은 이를 자연이 주는 신호, 새로운 시대의 징조로 받아들였다. 이정우의 꿈. 시민운동가 이정우 역시 그 시기 기이한 경험을 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평양의 낡은 건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흰색 천을 들고 서로를 향해 흔들고 있었고 그 앞에는 기러기 떼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잠에서 깬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스케치북에 그려냈다. 그리고 SNS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글을 남겼다. 오늘 새벽, 나는 하늘이 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우리는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경계선을 넘어 진심으로. 청년들의 반응. 우리는 준비되었다. 이정우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고 기러기의 꿈, 이정우의 예지몽이 트렌딩 키워드가 되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의 청년들은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발적인 통일 대비 스터디 그룹과 온라인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한 대학생은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통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에요. 언론의 태도 변화. 기존 언론은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중앙방송 3사는 연합으로 한반도 미래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고 통일 관련 다큐멘터리, 역사 콘텐츠, 청년 토론 프로그램 등을 편성했다. MC들은 중립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말했다. 통일은 거창한 외교가 아닌 바로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북측의 이상한 방송. 그리고 마침내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이전과는 다른 음악과 영상이 등장했다. 화면에는 백두산의 새벽, 금강산에 흐르는 물, 기러기떼의 영상이 교차되며 배경음악으로는 낯선 그러나 평온한 리듬이 흘렀다. 이 방송은 공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진 않았지만 분위기 자체가 과거와는 전혀 달랐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북한은 대외 메시지를 상징과 은유로 표현하는 데 능숙하다. 이번 영상은 아마도 남측에 보내는 감정적 신호일 수 있다. 다시 나타난 아난드. 며칠 후 아난드는 다시 자신의 채널을 통해 짧은 영상을 올렸다. 그는 명상 후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기러기는 방향을 바꾸지만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법을 안다. 한국은 이제 그 원래의 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발언은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통일은 본래의 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정부의 비밀회의. 2026년 5월 초 청와대에서는 극비리의 통일대비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정원,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핵심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만약 북한이 대화를 공개적으로 수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변화를 준비하다. 그 어떤 공식 발표도 없이 그 어떤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지만 국민은, 청년은, 예언자는, 그리고 하늘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분명했다. 닫힌 문이 열릴 때 2026년 6월 한반도의 여름은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햇볕은 눈부시게 쏟아졌고 도시는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통일대비 회의를 비공개로 지속하며 움직임을 강화했고 평양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남북 정상의 비공식 접촉. 2026년 6월 14일 새벽 외신 기자들은 깜짝 놀랄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다.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비공식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장소는 중국 선양의 한 고풍스러운 호텔. 이 접촉은 공개된 회담이 아닌 밀착된 사전 조율을 위한 자리였다. 회의는 4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서로의 우려, 기대, 그리고 향후의 방향에 대해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해졌다. 물론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제는 과거를 붙잡기보단 미래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남측 고위 관계자, 젊은 세대의 반응, 비공식 접촉 소식이 퍼지자 한국의 젊은 세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는 남북 화해, 평화의 첫걸음 등의 해시태그가 퍼졌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자신의 채널에서 이 소식을 분석하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 인기 유튜버는 영상에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고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북측의 첫 번째 성명. 며칠 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한민족으로서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의 고통은 접고 미래의 번영을 위해 새로운 논의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성명은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 큰 전환을 의미했고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 정부도 신중하게 반응했다. 청와대는 즉각 논평을 자제했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하늘의 또 다른 신호. 같은 시기 경기도 연천 지역의 하늘에서 기묘한 구름 형상이 관측되었다. 사진을 찍은 한 시민은 SNS에 이렇게 올렸다. 구름이 마치 한반도의 지도를 닮았어요. 그 중심에는 두 개의 손이 맞잡고 있는 형상이 보여요. 혹시 이게 또 다른 신호일까요? 이 사진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강타했고 일부 시민들은 이를 하늘이 보내는 긍정의 징조로 해석하기도 했다. 트위터에 아난드의 영상 첫 문장이 쓰였다. 인도에서 활동 중인 예언자 아난드는 그 시점에 맞춰 또 다른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래의 책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누군가가 그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이제는 두 번째 문장을 써야 할 시간이다. 그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남북한의 변화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통일 콘텐츠의 확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디어와 교육계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주요 방송사는 2040 통일 시나리오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유튜브에서는 통일 관련 정보, 역사 교육, 북한 문화 속의 콘텐츠가 급증했다. 대학에서는 한반도 통합과 미래 전략이라는 신규 강의가 개설되었고 초등학교에서도 평화교육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고요한 평양. 그러나 움직임은 있다. 한편 평양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지만 위성 사진과 외신 분석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도 도시 인프라 정비, 남측 미디어 분석 확대, 청년층 대상 교육 콘텐츠 강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내치가 아닌 외부를 대비한 내부 정비로 해석되었다. 다시 만난 두 인물, 이정우와 민지. 남한의 청년 리더 이정우는 다시금 주목받고 있었다. 그는 최근 자서전 경계선 위에서 출간과 함께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강연 중 한 인물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바로 북한에서 망명해 남한에서 살고 있는 전직 피아니스트 민지였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 선율은 마치 분단된 감정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이정우는 무대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몰라. 결론. 조용한 혁명. 2026년 여름의 한반도는 전쟁도 협정도 없이 단지 마음의 변화, 언어의 변화, 태도의 변화만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은 이를 가리켜 조용한 혁명이라 불렀다. 누구의 지시도 아닌 국민과 자연과 시대의 흐름이 함께 쓰는 이야기.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다음 회에 계속 제7부 금단의 경계 첫 발을 딛다. 멈춰있던 시간의 시계가 움직이다. 2026년 7월 초 한반도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숨겨진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회의와 조율, 협상이 오가고 있었고 그 결과는 곧 작은 변화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첫 시작. 7월 7일 남한 정부는 갑작스럽게 하나의 발표를 한다. 남북 공동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임진강 유역의 생태 복원을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저 작은 행정적 교류라고 여겼지만 이 발표는 전례 없는 신호였다. 처음으로 남북의 공무원, 과학자, 시민단체가 함께 협업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환경조사가 아니었다. 그 속엔 같은 강을 바라보며 같은 미래를 꿈꾸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비무장지대, DMZ의 작은 틈. 공동조사는 임진강 상류, 파주시 민간인 출입 제한 지역 근처에서 시작되었다. 남측 조사단 15명, 북측 조사단 12명으로 구성된 팀은 각자 출발하여 DMZ 내 임시 중립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 장면은 사진 한 장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마주보고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말은 많이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했던 것 같아요. 남측 생물학자 최은지 박사, 조심스러운 언론. 그러나 커지는 관심. 언론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너무 부풀리면 또 실망이 돌아올까봐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달랐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서는 조사단의 현장 사진, 인터뷰, 브이로그가 퍼져나갔고 우리 세대가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확산되었다. 북측 조사단의 리더, 김연화 박사. 북측 조사단을 이끄는 이는 김연화 박사, 40대 생태 전문가였다. 그녀는 북한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과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유엔 생물 다양성 포럼에서 비공식적으로 남측 연구자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은 우리 모두에게 흐릅니다. 그 물줄기는 남과 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이 짧은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정우, 현장을 방문하다. 청년 리더 이정우는 통일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그는 이곳에서 북측 조사단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고 북측 일부 인사들과 청년 간 환경 워크숍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 북측 관계자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이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그 손을 꼭 잡았다. 현장을 지켜보던 민지 전직 피아니스트는 그 순간을 핸드폰으로 담아 SNS에 올렸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120만 뷰를 넘기며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신호는 계속되고 있었다. 7월 15일, 인도 푸네에서 아난드는 또 하나의 영상을 업로드한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다. 경계는 사라진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경계란 인간이 만든 개념입니다. 자연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고, 바람은 건너고, 새는 하늘을 가릅니다. 지금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 되려면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는 한반도나 통일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가 말하는 대상이 지금 이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부의 반발과 의심. 물론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만 보인 건 아니었다. 일부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무조건적인 접근은 위험하다며 비판했고 북측 내부에서도 체제 훼손을 우려하는 강경파의 불만이 감지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다수의 시민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DMZ에서 울린 음악. 조사기간 마지막 날. 민지는 휴대용 키보드를 가지고 중립지대 한편에 앉아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음악은 새벽 안개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남측 조사단과 북측 조사단 모두 귀를 기울였다. 김연화 박사는 잠시 눈을 감고 말했다. 음악은 언어가 없네요. 그런데 모든 걸 말해주네요. 이정우는 조용히 다가와 민지 옆에 앉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결론, 금단의 경계를 딛다. 한 발자국, 그것이 전부였다. 이번 공동조사에서 체결된 협약도 발표된 선언도 없었다. 하지만 그 한 발자국이 누구도 넘지 못했던 심리적 금단의 경계를 넘었다. 뉴스는 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다. 역사의 작은 발자국, 그러나 기억될 큰 순간.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미래.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매년 반복되는 공식 기념식이지만 이번 해는 달랐다. 서울 광화문 앞 수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국가 행사보다 더 뜨겁고 더 진심이 담긴 현장이었다. 행사의 이름은 단순했다. 같이 걷는 날. 통일이라는 단어 없이 통일을 말하다. 행사를 기획한 이정우는 연단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강을 건너며 같은 미래를 준비할 겁니다. 청중은 조용했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감정의 울림이었다. 그날의 특별한 손님, 북측 출신 과학자 김연화 박사는 이번 행사에 비공식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이정우의 초청을 받고 중립지역을 통해 입국해 시민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몰려들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모두 조용히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함께 걸었다. 한 시민은 말한다. 그녀가 북에서 왔든 어디에서 왔든 오늘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발걸음을 딛고 있어요. 민지의 피아노, 그리고 아이들의 노래. 행사 마지막. 작은 야외 무대 위에 민지가 섰다. 그녀는 자신이 작곡한 곡, 같은 별 아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피아노 선율이 광장을 채웠고, 이어 등장한 아이 합창단이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린 같은 별 아래, 같은 하늘을 봐요. 꿈이 다르고 길이 달라도 함께 걸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북에서 온 김연화 박사도 눈을 감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하늘이 열린 순간, 그날 밤 유튜브에는 다양한 영상이 올라왔다. 시민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담은 광장의 모습, 이정우의 말, 민지의 연주, 아이들의 노래, 그리고 하나의 무대 위에서 서로 마주보며 웃는 남과 북의 사람들. 그중 한 영상에는 이런 자막이 적혀 있었다.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경험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했다. 아난드의 마지막 메시지. 며칠 후 인도에서 아난드는 또 하나의 짧은 영상을 올린다. 이번에는 길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작은 종 하나를 울린 뒤 말했다. 한반도의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은 자만이 진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언자라기보다 조용한 기록자 같았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세계 곳곳에 자막으로 번역되어 퍼졌다. 이제는 서로를 보십시오. 더는 적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할 사람으로. 엔딩. 우리는 걷는다. 그 후로 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로의 문은 조금 더 자주 열리기 시작했고 작은 교류와 만남이 이어졌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 경계선이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어느 날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둘도 아니다. 민지는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고 그녀의 곡은 양국의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대표 노래가 되었다. 그리고 김연화 박사는 남한의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비공식이 아닌 정식 초청으로. 에필로그. 한 장의 사진. 2027년 봄. 한 언론사는 작년 광복절 행사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을 특집 기사로 올렸다. 사진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는 그날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